장마 끝나고 가을 이사철 이때가 가장 관전 포인트?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메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 양도시 3%포인트를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겠다. 따라서 다주택자 보유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 부여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실거주 조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거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취득 시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을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을 얻거나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임대차 3법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2년 더 살 수 있는 2+2 제도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부여가 됐죠.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도 최대 5%까지만 인상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풀리는 임대차 매물이 감소하고 법의 적용을 안 받는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문제 전부 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겠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펼친 정책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세입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매매 가격 증감 추이나 주택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전세 시장은 고공행진할 것이다. 금리 인상, 사전 청약 등의 악재만 남아있다. 하반기 우상향이 확실하다. 안정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서민 아파트 비율이 높다고 알려진 노원구, 성북구, 마포구, 강서구 등의 전세 가격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용산구, 그리고 동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서초구라고 합니다. 1월 이후에 9.46%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자, 문제는요, 올해 하반기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전세 물량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사전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해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1월을 기준으로 이 기사가 논조가 시작된 거 보면 2021년 상반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각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죠. 뭐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렇게 터졌는데, 자,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진짜 없을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야지 뭐. 그러니까 제발 안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 메타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무슨 처방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단기 처방가 그 대책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지금 뭐 세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나오기가 더 힘들어졌고, 그렇죠.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면서부터 임대 매물이 나오기 힘들어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차 3법 시행하면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하면서 기존 임차인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그렇죠. 신규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줄어든 매물만큼의 물건들을 더 가격 올라간 상승분을 좀 받아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입주 물량들 이런 것들이 넉넉한 상태에서 이런 어떤 규제들이 좀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게 불안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불안할 것 같으니까 살고 있던 세입자들한테 안정성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원래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당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다. 그렇죠. 원래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이었죠. 네. 근데 야, 지금 더 이거 하기 전에 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뭐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시행까지 그냥 급격하게 막 갑자기 번개꿀 콩고먹듯이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예상했던 것처럼 악수가 됐죠. 그렇죠. 매물이 잠겨있는 매물이 그나마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넉넉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 비싸게 주겠다고 하면 옆에 새 집 입주하는 거 가서 이사 가면 되지. 뭐 이제 이런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시절에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최근에 이제 부동산 퀴즈 내려고 옛날 책들 같은 걸 많이 보는데 되게 웃긴 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81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질 때 원래 6개월 단위로 이제 임대 이렇게 보던 거를 1년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대요. 근데 81년도 그 당시에도 매물이 주택이 별로 부족한 상황. 그때 막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계속 60년대부터 올라왔잖아요. 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세입자에게 그 집에 오래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1년 늘린 거야. 근데 그때도 난리가 났대요. 근데 이제 진짜 전세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막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 자살하는 사건 나오고 했던 게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개도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던 시점 89년도 이때거든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200만 원 건설 예, 5대 신도시 1기 신도시 만들고 했던 게 그 시절인데 그때도 공급이 되게 부족했던 시절이죠. 근데 그때 89년도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이유는 뭐냐면 살고 있었던 임차인들한테 1년 계약하셨어도 2년 살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걸 그때 두들긴 거야. 그랬더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이제 신규 세입자들은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그때도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게 판박이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쓰여진 그 책을 보면서 198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81년도에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던 걸 89년도에 똑같이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더라. 라는 책을 2010년에 누가 쓰셨는데, 2020년에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계속, 증명하고 있는 이 사안을 도돌이표처럼 우리는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반복하고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다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분위기는 전세 그렇게 뜨겁지 않지 않아요? 매물은 없대. 매물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세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엄청 많고 그렇진 않지 않아요? 일단 여기는 가격이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 쪽 전세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찾으시러 다니시는 분들 들린 얘기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관심 두고 보는 몇몇 지역들은 보면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한 뒤에 약간 정체 조정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뭐 다른 지역들도 좀 연락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몇몇 지역만 물어봤지만 그렇게 핫하지는 않대요. 근데 매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은 없다는 건 공통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찾으러 사람들이 엄청 달려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딱 제가 느끼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래픽이랑 비슷해. 매물이 없으니까 신고가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지금 달려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이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제가 매물들의 전세 시세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높지는, 제가 보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근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오르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장마 끝나고,
가을 이사철. 음. 이때가 가장 이 매치 포인트?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전 포인트? 예, 제일 봐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때 전세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 학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애들 기말고사라서 저렴해야 안 움직인대. 아, 이제 그렇죠, 기말고사 그렇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꿀렁꿀렁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움직임들이 올 가을장에 그러니까 결국은 올 가을장의 포인트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순환매 때문에 쫓아가는 가격들이 있어서 계속 뜨거울 게 분명해 보이고요. 뭐 전 계속 뜨거울 것 같고요. 상급지의 얘기인데 상급지 또는 중상급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 지역의 변화는 전세 가격이 되게 크게 좌우할 것 같고 이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의 이사철에 어떤 행보양이 나타나는 전세 가격이 진짜 막 또 확 눈에 보이게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그건 매매 수요를 자극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을 또 떠받들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도 주셨는데요. 자, 전세 가격이 진짜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공약이라는 걸 걸었었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이 이러한 화근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전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지금까지는, 전세를 처음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막 쫓기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는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매매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올 가을 전세 시장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